이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아직까지 베트남에 있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 월세가 비싸다고 조금 징징거리는 듯한 그런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결국 2년 계약을 하고 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한국에 다시 돌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오시는 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삿날을 맞아서 제가 베트남에서 직접 살아봤던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베트남 오시기 전에 꼭 이 영상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포장 이사를 했거든요. 280만 동이 들었어요. 지금 환율로 얼마려나? 한 16만 원 되려나? 제가 2015년에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는 베트남에 대한 로망이 좀 컸어요. 저렴한 물가, 여유로운 생활, 새로운 경험들, 친절한 사람들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살면서 실제로 기대와 맞았던 부분도 있고 또 마냥 기대처럼 그렇지는 않고 좀 달랐던 부분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한 10여 년 정도 살다 보니 이게 그냥 나의 현실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반대로 한국에서의 삶이 진짜 내 로망이 돼버렸지. 한 달 정도, 한 달 살기 해보고 싶어. 남들은 한 달 살기 미국으로 가잖아. 나는 한국으로 한 달 살기.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과거에 터졌을 때 한국에 돌아가려고 막 준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엔 베트남에 남기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살면 살수록 그냥 베트남에 최대한 살 수 있을 때까지는 길게 살고 싶다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물론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2025년 2월에는 그렇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한인타운 아파트 월세가 너무 비싸다 막 이사 가려고 알아보는데 최저가 진짜 100만 원이고 막 돈 모으기 더 힘들어지겠다 어떡하냐 약간 이런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부가 한국에 돌아가서 베트남에서 살듯이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할까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국을 가게 되면 소득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게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소비만으로 딱 봤어요. 얼마나 편차가 있을까. 저희 부부만의 계산이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호치민 한인타운인데 사실 호치민이 수도는 아니지만 경제 수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구가 거의 980만 명, 약 1000만 명 가까이 있고 고소득자들도 많은 동네예요, 호치민이.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대도시에서 아파트, 주거 환경, 한국에서 이런 조건을 생각해 보려면 최소한 수도권 이상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물론 뭐 한국에서 아파트 입지와 베트남에서 아파트 입지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뭐 역세권, 직주 근접 이런 게 중요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사실 역세권은 의미가 크게 없고요. 호치민에도 지하철이 최근에 개통을 했지만 아직 노선이 그렇게까지 막 다 뻗쳐져 있는 게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아주 큰 의미는 없거든요. 직주 근접도 여기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통근 차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는 한국인으로서 좀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 뭐 있거나 한인 인프라 특히 중요하겠죠. 한국 병원이라던가 국제학교, 한인 식당, 한국 슈퍼, 미용실, 이제 이런 아파트를 사실은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바라보는 입지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입지 자체가 좋냐 나쁘냐만 보고 이제 따졌을 때 한국에서 저희가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입지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려면 지금 저희가 내야 하는 120, 130만 원의 월세가 결코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물론 한국은 전세라는 옵션도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내 목돈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전세 대출 이자를 내야 되다 보니까 매한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말씀드렸어. 주거비 하면 우리 그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 있잖아. 그 비용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랑 거의 3년간 합을 잘 맞추신 메이드 이모님이 계셔서 급여를 10% 정도 인상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한 달에 6만 원대면 그래도 주 3회 오셔서 청소를 다 해주시거든요. 한국에서는 보통 1회 방문이 한 번 이제 방문했을 때 막 3시간 이렇게 청소하는 게 3, 4만 원대? 맞벌이를 하고 너무 바쁘다라는 가정하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통 크게 부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기는 확실히 힘든 비용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한국에 가면 무조건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있어요. 출퇴근을 할 때. 차? 그치. 차를 일단 구매해야 되고 아닌가? 별로 차 필요 없으면 굳이 안 사도 되고. 필요합니다. 사실 차를 그냥 구매하는 비용 자체는 베트남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 수입 차량의 경우에 그 관부가세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장점을 봤을 때는 그랩 택시 비용이 엄청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그랩을 타고 다니는데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생각보다 고정 비용이 확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베트남에서 월세가 뭐 120만 원이니 130만 원이니 비싸다고 하소연을 했지만 그만큼 아직까지는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적인 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이 저희한테는 현재로서는 더 이득이 되는 선택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한국 말고 베트남에 조금 더 살 수 있는 만큼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한 진짜 더 중요한 이유들이 나오거든요. 짐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말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채널 고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집 주변에 뭐뭐 있나 좀 살펴보러 산책하러 잠시 나왔어요. 지금이 2월인데 와, 날이 후덥합니다. 저희는 겨울이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겨울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진짜 한국에 가기가 좀 두려워, 겨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따뜻한 동남아 날씨가 인체에 더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 사계절을 다 경험하면서 몸이 강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어떤 날씨가 좋다 나쁘다 이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의 저희는 벌써 10년 넘게 이 여름 날씨에 너무 적응을 해버렸다. 땀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일상이 너무 익숙해. 그치? 사실 겨울에 또 없잖아, 우리. 맞아. 잠깐 일주일 정도 있는다고 옷 사기도 아깝더라고요. 겨울 옷이 좀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 옷을 거의 빌려 입거나 그렇게 다닙니다. 이 주변에 동네 분위기가 뭔가 새롭다. 우리가 진짜 잘 안 와봤던 데 느낌? 좀 밥 먹을 만한 데가 있는지 살펴볼래? 그러자. Driving home with my shoes on. 이 동네가 기본적으로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국에서는 좀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베트남에 온 뒤로 많이 심적으로 여유로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반면에 그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어디서 살든지 다른 부분인데 너무 한국 사회를 팍팍하게만 보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어요. 당연히 저도 모두를 일반화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그랬다는 건데 그래도 그런 의견을 받게 되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네. 내가 왜 베트남에서는 유독 심적으로 여유롭다고 느낄까? 근데 혹시 베트남에 계시면서 너무 여유롭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왜 그런 거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의견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케이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유독 눈치를 많이 보는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이건 성향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이유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베트남에 오니까 아무래도 몸이 조금 편해지는 부분이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적으로 여유롭다라고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에서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집안일, 그랩을 부르면은 이제 집 앞에서 편하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 부담 없이 돈을 쓸 수 있다, 이제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비싼 편이라고 해도 마사지 1시간에 받는데 한 2, 3만 원이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나의 안
상위, 웰빙을 좀 더 챙길 수 있게 되니까 몸이 편해지니까 심적으로도 더 여유롭다고 느낀 게 아닐까. 이게 제가 생각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단순히 저렴하다 이것도 너무 좋은 장점이지만 그걸 떠나서 이런 편한 삶에 익숙해지면 다시 한국에 가서 더 비싸게 돈을 내거나 아니면 모든 걸 내가 다 직접 해야 할 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이런 걱정도 들어요, 저는. 너무 이 베트남 살이에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좀 위험할 수 있다. 솔직히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음식이 나왔으니까 음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시킨 메뉴인데 껌덤이라고 해서 호치민 남부에서는 이렇게 밥이랑 반찬을 같이 먹는 이런 식사가 전통적인 식사거든요. 호치민 놀러 오시면은 이런 식의 식사는 꼭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편이 시킨 건 분보인데요. 중부지방에서 유명한 국수입니다. 근데 한번 면 보여주시겠어요? 약간 이런 통통한 면이 특징이고요. 국물도 되게 진한 편이에요. 와, 근데 제가 여기 물가가 지금 비싸다 했잖아요. 이거 가격이 무려 95,000동. 진짜 비싸. 한국 돈으로 거의 5,400원, 5,500원 하는 돈이고요. 이거 가격은 무려 13만 동입니다. 7,000원이 넘어요, 여러분. 거의 로컬 물가에 지금 2배를 주고 먹고 있어요. 한인타운에 그런 물가를 또 감안해줘야지, 그치? 월세가 비싸겠지. 맞아. 고기 먹을 때 젓가락을 안 써요. 이렇게 스푼과 포크로 갈기갈기 찢어서 먹는, 그게 약간 전통 스타일 아니야? 그치? 저희 커피 마시러 왔는데요. 커피 가격이 45,000동, 거의 3,000원 정도 가까이 해요. 그냥 식당 옆에 있어서 들어온 데인데 술이랑 커피랑 다 같이 파는 데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사 온 동네 뷰예요. 어떤가요? 배경은 술집이지만 저희는 카페 소다 한잔 하면서 마저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영상으로도 베트남 사는 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베트남이 좋으면 베트남에 살면 되지, 뭐가 문제니?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애정의 잔소리로 이제 그런 막 댓글을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판단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는 베트남의 삶이 너무 좋지만 여기 살면서 100% 안정감이라는 게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완벽한 이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치, 영주권이 나오는 국가가 아니니까. 지금 저희가 비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비자 종류가 좀 제한적인 편이에요. 저희처럼 취업 비자,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서 나오는 비자, 그리고 뭐 유학을 오는 경우, 여기서 학교를 다닌다거나 뭐 아니면 여기서 아예 국제 결혼을 해도 나오는 비자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능하지, 바로 옆 동네 태국처럼 은퇴 비자, 노마드 비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 취업 비자를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살면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원래 한국이 내가 평생 살 국가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되나, 이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뭐 이사하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여기 살면은 뭔가 베트남에도 100% 소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당장 한국에 돌아갈 마음은 없고, 하지만 항상 이동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지금의 저희 포지션은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이건 저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주변에 다른 한국 교민분들 보면 진짜 안정적으로 쭉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의 그 불안정함이 있다? 직장인의 삶은 이렇다. 직장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지. 그러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원을 다닐 뭐 필요성을 느낀다거나 그러면은 또 뷰가 달라질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도 당연히 항상 뷰는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까지 가기도 전에 저희가 당장 이 비자, 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지금까지는 나중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언제쯤에 한국을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루라도 더 베트남에 살면서 여기서 열심히 돈도
돈도 벌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도 하고 베트남에서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도 열심히 누리면서 여기서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싶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저희가 걱정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 보니까 그냥 매년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 운동을 열심히 하자. 저희는 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녀를 낳으면 그래도 자녀는 선진국에서 키워야지 애를 베트남에서 키울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자녀가 없지만 만약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베트남에서의 양육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라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저희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부러울 정도로 잘 키우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를 키우려면 사실 부모님이 또 서포트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경제력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도 한국에 가면 어느 정도의 연봉 삭감을 감수를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좀 경제적인 여유를 봤을 때도 아이를 키우기에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더라고요. 어찌 되었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체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미래 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라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설레고 베트남에서 언제까지 살면서 어떤 일을 더 해볼 수 있을까라는 좀 가슴 설레는 그래도 희망이 함께하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여기 베트남에서의 삶이 너무 매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기 싫어서 최대한 여기 있으려고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이 아니라도 태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에 살아보고 싶다, 거기 가서 진짜 뭐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도 궁금하고 다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더라도 둥글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but it gets there first.